고혈압에 관련된 잘못된 인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고혈압이란 뭘까요?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좀 개념을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해서 어떤 병이 초래할 수 있을까요? 뇌졸중, 그렇죠? 또 뇌졸중, 심장마비, 또 좀 핵심적인 것만 딱딱 집었네. 이게 중풍 있잖아, 중풍. 그렇죠. 심장 마비라든가 돌연사 같은 거. 이제 이 고혈압이 간접적인 요인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거든요. 고혈압에 대해서. 이걸 모르게 되면 고혈압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중풍이 걸릴 수 있어요. 심장마비가 될 수 있다고. 그럼 고혈압에는 뭘까요? 혈관이 있다.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죠, 압력. 혈압이라는 것은 혈압. 이 혈관에 미치는 이걸만 하면 여러분들이 고혈압이란 뭔가, 고혈압이 어떤 병을 일으킨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고혈압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미치는 압력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그냥 세게 압력이 높아질 경우는 고혈압이라고 하고, 적정한 압력이 있을 거 아닌가, 적정한. 그 적정한 압력이 정상 혈압이라고 그러는데, 현대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잘하시네. 누가 혈압 걸리신 분 있었나요? 80에서 120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기준. 80에서 120이다, 이렇게 지금 기준을 정해놨어. 이거 누가 정해놨을까? 그 중에 의사하고 또 제약의 의사, 의료인 등등 해가지고 이게 정해놨겠죠. 80에서 120. 이게 이제 수축기 혈압이겠죠. 탁 수축을 했을 때 압이 이완기. 이거는 이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 넘으면 어떻게 돼? 여기 120. 여기 100 정도만 이렇게 미쳐야 되는데, 압이 120 되면 어때? 이 압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닌가? 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혈압계를 재면 나오겠죠? 120 이상 지나면은 어떻게 돼? 고혈압으로 이렇게 진단을 내리잖아.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그럼 어떤 처방을 줄까? 혈압 약을 당신은 드셔야 됩니다. 이게 매뉴얼이잖아, 지금. 딱 재보고 120 넘었다, 130 넘었다. 그러면 약 처방이 바로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한마디로 이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처방 절차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맹목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죠. 120 넘으면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겁다.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10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고혈압 환자가.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만 인구가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혈압.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본의 어떤 의사분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이 책을 출간해 가지고 지금 많이 그 시중에 나오더라고.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이제 그분이 일본 의사인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겠잖아요. 그냥 무심히 얘기하진 않았겠죠? 지레짐작으로. 그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변화가 왔더라는 기준이,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100에서 180이었다, 100에서 원래.
이 기준이 적정 혈압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100에서 180이 기준이다. 이거 너무 이게 이제 정상 그 기준이었단 말이지. 혈압의 정의가. 그런데 이게 시대가 바뀔수록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90에서 140으로 바뀌었대 또 기준이. 앞으로는 이제 더 바뀔 수도 있겠죠. 110까지도 내릴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기준이.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00일 때 180 하면은 고혈압 환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1000명, 지금 1000만 명인다 할 때 100만 명 정도 될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90하고 140으로 기준을 딱 바꿔버리면 환자가 어떻게 돼? 그냥 늘어나버려. 500으로만 늘어나겠죠. 멀쩡한 사람도 옛날 이 기준에 의하면은 환자가 아닌 사람들도 갑자기 내가 고혈압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의구심을 제기한 거예요. 누가 이 기준을 정했는가? 과연 180 넘었을 때 중풍이 오는가? 이것까지 연구를 해놨어. 180 옛날 기준이잖아 이거는. 근데 130 뭐 이거는 측정은 안 했겠지만 180 넘었을 때 과연 중풍이 오는가? 이거를 이제 그분이 연구를 했어요. 중풍에 걸리면 중풍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중풍은 뇌경색이 있고 뇌출혈이 있죠. 중풍에 걸린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뭐 혈압 일단 있는 사람들은 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뇌경색이란 뭐예요? 뇌혈관이 막히는 걸 말해. 막혀서 이제 환자가 되는 걸 말해. 뇌혈관이 이렇게 막힌다고 생각해봐. 뇌세포에 혈액과 산소가 안 가면 그냥 쓰러지잖아. 이게 뇌경색 환자라고 그래. 그렇죠? 뇌출혈은 뭐예요?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응급 상황이 발생되는, 터지면 또 문제가 되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중풍이더라도 뇌경색인 경우가 있고 뇌출혈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뇌출혈 환자가 많았어. 과거는 1950년대 이전에는. 왜? 뭐 영양분이 부족으로 혈관이 약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면 터질 수도 있잖아. 과거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중풍 환자들 보면 뇌출혈 환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13%밖에 안 된대. 뇌출혈. 나머지는 뇌경색은 84%. 지금 그만큼 혈관 상태가 좋아졌다는 의미하잖아.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문제 안 된다는 거죠. 23%밖에 안 되니까 중풍 걸린 사람들이 노약자 중에서. 그건 대부분은 뇌경색, 이 막혀서 생긴다는 거죠. 막혀서 혈관 이지라면 여기가 뭐 막힌다든가 이 모세혈관 같은 데 있잖아. 혈액이 안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이 이제 단언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 옛날이 아니다는 거지 지금은. 고혈압 때문에 중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뭐 때문에 일어나 이거는 뇌경색은? 고혈압 때문에 이 뇌경색이 일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혈압 때 이게 발생한 거예요. 저혈압. 예를 들어 혈관 속에는 쓰레기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혈관이 압이 높으면 이거 쓸어내겠죠. 압이 높으니까. 근데 이 압이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막히겠죠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인식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뇌경색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혈압 약을 먹게 되면 어때? 혈압이 떨어지잖아 지금. 혈압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뇌경색 환자가 많아지지. 그거에 이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혈압이 높다고 해가지고 막 불안해하거나 막 약에다 의존해야 되겠다. 이것도 한번 이제 심사숙고해 볼 문제란 말이지. 고혈압 약은 뭘로 만듭니까? 보통
이뇨제, 말초신경을 이완시킨 그런 약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압력을 떨어뜨린 거잖아. 말초신경이 이완되면 어때요? 이 압이 좀 줄어들겠죠. 말초신경이 이완되면 그게 이뇨제 계통이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 차단제. 교감신경을 차단시켜. 막 심장 박동수를 줄인다든가. 너무 세니까 심장 박동수가 세면 압이 올라가잖아. 박동수를 줄이게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저혈압을 만드는 거야. 혈압을 떨어뜨린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제 현대의학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현대 의사들이 지금 뭐 갑을 박는 뭐 이의가 있겠지만, 최근 그런 그 경향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고. 그럼 혈압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우리 질문을 하라겠죠, 항상. 그냥 질문도 안 하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혈압이 내가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나요? 떨어지라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것도 인체의 그 자연 치유력이에요. 혈압이 자연 통제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인체는. 그건 이제 에너지라면 에너지. 그게 신일지도 몰라, 신. 그렇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 어떤 이유에서 혈압이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뭐 인체가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올라가는 이유 중에서 이유가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혈압이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 분명해요. 그 이유 중에서 뭐 첫째가 뭐냐면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소 부족 해소, 말초혈관 경직 해소, 혈액순환, 혈액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약도 그 이뇨제가 있는데 말초신경, 말초혈관을 이완시켜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린다 했잖아. 약도.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산소 부족 해소. 그렇죠. 우리가 어디가 막혔다. 손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어디 막혔다 그러면은 내가 알아가지고 막힌 곳에 혈액을 넣어줘야 되잖아. 그랬더니 정상적인 압으로는 안 들어가, 혈액이. 압을 높여가지고 거기까지 말초신경까지 세포까지 산소와 혈액을 통해주기 위해서 높아지는 거지,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높아질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신장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신장. 고혈압 종류가 뭐 이제 알 수 없는 것은 본태성이라고 하고, 뭐 신장성 고혈압, 또 간장성 고혈압, 뭐 말초신경성, 뭐 혈압성, 뭐 여러 가지 고혈압 종류가 있는데 그 원인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신장성 고혈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신장 고혈압이라는 것은 신장이 아주 모세혈관으로 막 모세혈관 덩어리잖아요. 신장이 딱 막혔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그 막혔기 때문에 신장으로 가야 될 혈액이 못 가고 이게 압이 탁 받아버리잖아, 압. 그러면 다른 데가 혈압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해가죠? 그게 신장성 고혈압이에요. 그 신장이 막혔기 때문에 혈압이 생긴 거라고. 또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고혈압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다 이렇게 또 주장도 하고 있어. 그것도 뭐 일리는 있어요.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 모세혈관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혈관이 확장이 돼. 확장되면은 그 좁은 혈관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긴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이론이란 말이지.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산소 부족 해소와 말초 혈관 혈액 공급을 하는 목적이라면 막혔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간장성 고혈압은 어떤 경우 생기나요? 이거 답을 알았으니까 해답을 해보세요. 간장성 고혈압은 어떤 경우 생길까요? 간이 막혀서 이 답이 간단히 나와야지. 간으로 가야 될 그 혈액이 간으로 어떤 원인에서 못 가면 다른 데 혈관이 압이 생기잖아. 못 가니까. 이렇게 그러면 말초신경성 고혈압은 뭘까요? 말초신경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복압성 고혈압. 이건 내가 만든 개념입니다. 예? 내가 만든 개념이에요. 복부 압력이 높아지면 어때? 밑으로 못 내려가잖아, 혈액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압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혈압이 생긴 거예요. 이게 가장 커, 내가 봤을 때. 복압성 고혈압. 나는 이런 언어까지 이제 신조 영어까지 만듭니다, 제가. 이게 없으니까 적절하게 이런 게 없잖아. 의학책을 찾아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고혈압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뭐 신장성 고혈압이다, 뭐 간장성 고혈압이다, 말차신경성 고혈압이다, 복압성 고혈압. 어쨌든 간에 막혀서 생긴 것이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막힌 곳이 어딘가를 찾아가지고 소통시켜 준 게 근본 치료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 근본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놔두고 혈압약에 의해서 약을 떨어뜨려 본다, 혈압을. 그러면 어떻게 돼? 신장이 예를 들어서 막혀 있는데, 신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 가지고 그 힘으로 지금 신장까지 혈액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 약을 이뇨제라든가 교감신경 차단제, 맥박수를 줄인다든가 힘을 약하게 해가지고 혈압을 딱 떨어뜨려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신장으로 가야 될 피가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신장은? 신부전이증이라든가 신장이 망가지겠죠. 그걸 할 때, 간이 예를 들어 막혀서,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아졌다. 간이 막힌 걸 뚫어주기 위해서 혈압이 높아졌는데, 근데 이 이뇨제라든가 이걸 혈압약을 써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렸다. 그럼 간이 어떻게 될까? 간경화, 간암, 각종 간염증, 산소 부족, 기가 부족해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해가 가세요? 고혈압이 돼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혈압이 중요해. 심장도 마찬가지. 관상동맥이 예를 들어서 심장에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거기가 터져가지고 생긴 병이 좀 있나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뭐 있겠지 물론. 가끔 하나. 그건 대부분 어때? 스텐트 받고 하는 이유가 뭐야? 뚫어주려고 하는 거지. 막혔기 때문에. 왜 막혔어 지금? 혈압이 높아서 막혔을까요? 낮아서 막혔을까요? 여러분들 파이프에 물을 틀면 어때? 약하게 쓰면은 멀리 안 나가잖아 지금. 압을 팍 높여봐. 쭉 빠져나가잖아.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혈압이 낮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 그래서, 혈압이 140만 돼도 막 불안해하고, 150만 돼도 불안해하고 막. 이런 것은 그 불안 때문에 오히려 몸이 긴장돼서 더 높아지는 거예요, 불안. 그래서 알면은,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고 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 위기시, 혈압으로 중풍이라든가 이런 위급시 어떻게 처치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뇌가, 압이 막 차 있다. 압이 차가지고, 그야말로, 뇌출혈 위험성이 있다든가, 또 이럴 경우, 또 갑자기 저혈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혈압일 때도. 혈액이 안 가니까 머리가 무거워지고 막 그러잖아. 빈혈도 생기고, 굿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경우는 저혈압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혈액이 안 통하니까. 그럼 고혈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가장 응급처치로 좋은 것은 뭐냐면, 묻지도 말고 손발 있잖아, 손발. 손발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막 풀어주는 게 좋아. 막 손이나 발을 막 있잖아, 발이 여기가 그 모세혈관이 제일 많아, 발. 그래서 혈압으로 막 압이 높아지고 있다. 불안해한 사람들은 발을 막 주물러 주라고, 수시로. 그러면 발이 주물러주면 어때? 두드러지거나 주물러주면 혈관이 확장되겠죠. 확장되니까 그 압이 떨어지겠죠.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위기를 이제 넘길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 뇌출혈 정도 위기사항이 온다면은 두드린 것만 갖고는 안 돼. 소면선이라든가 사혈을 할 필요가 사혈을 막 하면 쫙 뽑아내면 압이 쭉 떨어진다고. 그러면 출혈이 오다가도 확산되기 전에 조금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된다고. 더 이상 확산이 안 돼.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뭐 살 수가 있어요. 조기에. 응급조치를 잘 해야 된다고. 어떤 병이든지 초기에. 또 근본적인 문제는 복부를 진짜 풀어줘야 돼. 복부를 잘 풀어주고, 특히 복대동맥 있잖아요. 복대동맥까지 저기 맥이 느낄 때까지 쫙 풀어주면 점검할 수 있어요. 복부대동맥을 딱 눌러보면 강하게 탁탁 뛴다. 아, 이게 혈압이 있구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탁탁 기분 좋게 뛴다. 그럼 정상이다. 이렇게 복부를 딱 만져보면 막 강하게 뛰시는 분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 많이 막혀 있어. 복대 동맥도 있고 혈관이라든가 어디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꽈리가 생겼을 수 있어. 압이 생기니까 꽈리가 생기잖아. 그런 경우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막 뛰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봐야 돼. 어디가 막혔는가, 어디가 꽈리가 생겼는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복부를 한번 쫙 만져봐갖고 압이 얼마나 센가 안 되는가. 뭐 혈압계를 꼭 재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얼마든지 복부라든가 자기 뭐 감정을 통해서도 혈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고혈압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